중국에서 또 다른 전염병 확산에 대한 불씨가 보도되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더 잘 알려진 패스트는 14세기 초기에 처음 발생하여 유럽 전역이 초토화가 되었던 끔찍한 역사가 있는데요. 패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량의 사망자를 초래하여 중세 유럽의 붕괴를 가져온 동시에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낳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한 전염병이 낳은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데까지 대략 30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정말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트는 현재 황열, 콜레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에서 집중 주시하는 검역 전염병으로서 벼룩이 인간을 물고 개어낸 피로 인해 물린 상처가 오염되면 패스트 박테리아가 신체 조직으로 침투한 뒤 인체세포 안에서 번식하여 림프계를 침범하고 그 안에서 전염성 독을 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험성과 감염성을 가진 패스트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보건위원회에서 7월 4일자로 홈페이지 성명서를 통해 전날 자치구의 한 병원이 선패스트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국인 남성으로서 내몽골 자치구 무라터 중기 인민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 중국 방역 당국은 긴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패스트는 감염 경로와 증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선패스트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내몽골 보건위원회는 선패스트의 발생 경로가 쥐나 벼룩과의 접촉을 통해 확산하는 심각한 박테리아성 감염이라 비교적 야생동물이 많은 중국 산간지역 사람들에게 내몽골 보건위원회는 더욱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폐패스트는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고 잠복기는 2에서 6일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와 감염 방법이 비슷하여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의 증상으로는 목에 달걀 크기만한 림프절 부종이 생기며 서해부, 겨드랑이 등에 심각한 근육통과 열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증상으로는 오한, 두통, 피로 등이 있으며 만약 치료가 지연될 경우 폐혈증이 진행되고 이후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어 감염 즉시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한 긴급 병원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치당국은 지난 5일 발생지역 일대에 3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19가 확산하는 데 이어 패스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국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내몽골 패스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소식에 중국의 누리꾼들은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패스트가 왔다며 혹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이 아니냐며 개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중국의 새로운 전염병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같은 날 대한민국의 방역당국이 발표한 브리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패스트가 내몽골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외 여러 감염병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당국은 계속 감시하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고, 패스트는 현재 치료가 가능한 질환일 뿐 아니라 치료 프로토콜을 정립해 놓은 상태여서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중국에서 패스트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자 우리 방역당국이 우리나라 방역체계로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브리핑에서 윤태허 방역총괄반장은 패스트는 해외에서 발생 즉시 우리나라로 통보돼 검역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관리가 어렵지만 현재는 항생제로 대부분 치료가 되는 감염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윤태허 방역총괄반장은 이 같은 감염병은 주로 위생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생상태와 시민의식이 선진적인 국가라서 패스트 전파는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감염병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 이후 역시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은 가히 세계 최상위 선진국이라며 해외 외신들은 칭송했고,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이라는 방역 강국이 있어 믿고 안심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확실히 재평가하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보도에 대해 몇몇 중국 네티즌들은 C19 사태에 한국이 보여준 방역 대책과 방역 시스템 또한 모범 케이스로 보고 중국은 한국의 방역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그저 역사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상상처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